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단기 RC 대표 강사 정재현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김성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단기 토익 70일의 만점 강사 조대호입니다. 사실 좀 코너가 바뀐 것 같죠. 선생님들도 이렇게 여러분이 세 분 이렇게 보시는 거 아마 처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새로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 종결 코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렸던 문제, 오늘 보시면서 시험 보시면서 헷갈렸던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동시에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네, 그래서 우선 총평부터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리스닝 선생님 한번 오늘 LC가 어땠는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난이도가 있다면 아무래도 지문 길이 또는 영국 성우냐 미국 성우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느낄 텐데요. 그 지문 길이는 평년치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무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도 무난했겠죠. 지문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성우들도 빨리 읽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빨릴 텐데 올해 이번 달은 평년 비교해서 무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도 네. 역시나 비즈니스 중심의 내용이 뭐 작년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간다면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중상위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논란 문제 코너에서 왜 제가 중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그 수동 진행형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강사분들도 좀 틀렸더라고요. 몇 번 문제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파트 2에서 만약에 마인드 컨트롤을 못 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속된 말로 말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트 2에서 평소문, 네. 부정부가의 문문이 33%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가 상당했을 겁니다. 파트 3, 4 지난달보다는 어려웠지만 평년 대비 무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C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께 총평을 좀 해드렸고요. 자, 저는 이제 RC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RC는 어땠나요, 선생님? RC는요, 사실은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은 뭐 정말 항상 쉬웠다 이런 얘기는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늘 그렇죠. 네, 네. 늘 그렇죠. 네. 하지만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쉬운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따로 있는 건데 네. 이번 파트 5, 6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800대가 넘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냥 평이했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요. 왜냐면 특별히 아주 어려운 문제가 파트 5의 한 문제 정도 저는 특히 어휘 문제 있잖아요. 네. 그죠? 그 그렇죠. 게임드 문제가 예. 좀 어려웠다라는 설명 이따 생각이 드릴 거죠. 예. 예, 맞아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문제풀이 포인트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 푸는 방법을 배우신다면 쉽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파트 7이 근데 특히 좀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수대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이번에 이제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아티클 그쵸.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웠고요. 지문 길이도 그렇게 짧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목적 문제가 7문제 나왔고 네. 또 유추 그쵸. 추론 문제 네. 7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내용 일치 이제 진위를 파악하는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풀면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역시 아까 말한 800점대는 좀 괜찮았지만 그렇죠. 그 이하는 약간 어렵게 보이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로 폐쇄 문제가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즉 내용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파트 7이나 파트 5, 6나 비슷한 어휘들이 출제가 되지만 그 뭔가 딱딱한 어휘들을 얼마나 빨리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상당히 뭔가 이번에는 해석 실력이 부각되는 그런 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난이도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건 진짜 헷갈렸던 문제가 왜 헷갈렸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리스닝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파트별로 잡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좀 욕심을 부려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맞출 수 있거든요. 앞으로 안 틀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좀 자신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선생님, 리스닝 선생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논란 문제는 8번과 10번에 대해서 이제 강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학생들이 네. 게시판에 올라온 가장 궁금했던 거는 파트 1에서 의외로 2번 문제더라고요. 2번. 네. 2번이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이인묘사였습니다. 그래서 도화지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선택지 A번 같은 경우는 they are staring some paints에서 아마 A번을 골랐다면 그 paint라는 명사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동작이 페인팅이라서 A번을 골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림을 감상하다라는 stare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A번 오답을 골랐을 거고요. B번에서는 they are picking up some artwork 해서 관련 분야 함정인데요. picking up의 개념은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동작은 없었고 some artwork에서 아마 오답을 고르셨을 겁니다. 네. 자, C번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상관이 없어요. 두 여자 둘 다 브러쉬를 들고 있었긴 했지만 홀딩이라는 동사는 나오긴 했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정답은 바로 D번에 그들이 지금 some large pad가 나왔거든요. 이 pad가 도화지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스케치북이라는 명사가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겠지만 large pad 해서 도화지에다가 drawing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답은 2번에 D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거는 2번이었고요. 제 입장에서 논란 문제는 바로 8번이었습니다. 8번. 자, 8번 봐주시면 오답은 A예요. 그래서 some shelving units assembled 이렇게 들렸거든요. 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면 문장이 다 안 들리고 단어만 들리다 보니까 some shelving units assembled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봐주시면 are being이 들렸잖아요. 이걸 네. 우리가 비빙 PP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온 등장인물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열심히 선반들을 조립하고 있어야지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A번을 답이려니 믿어버리고 선택지 B번, C번, D번을 안 들었다면 답을 수정할 기회조차 없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선택지 파트 1에서는 속어법으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라 라는 게 제 팁인데요. 자, B번에 some supplies have been stocked on shelves 에서 선반 위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바로 쟁여져 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람이 없어도 비빙 PP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트 1에서 역대 기출 봐주시면은요. 답이 됐던 유일한 동사는 바로 display라는 동사였습니다. display는 진열되다라는 뜻이니까 굳이 사람이 없어도 제품들이 얼마든지 진열된 상태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는 some products are being displayed가 사람이 없어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점대 학생들은 안 들려요. 안 들리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연습을 통해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집중하자라고 비빙 PP 발음을 연습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런 고난도 문제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란 문제 몇몇 강사들도 틀렸던 문제가 바로 8번이 되겠고요. 정답은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강사 입장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10번 문제였어요. 이 10번은 이제 사람은 없고 사물 묘사만 사람도 있었네요. 기억나시죠? path, 길이 있고요. 한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길을 stroll, 걸어가고 있었고 옆에 물이 있었고 다리가 있었고 나무가 있었던 그 그림 10번 문제 기억나십니까? 답은 A번이었어요. Some branches are hanging over the water였는데요. 자, 우리가 hang이란 동사가 역대 기출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동안 보면 항상 그림이 걸려 있다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근데 hang이 지금 이 10번 그림에서는요. 늘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 새로운 어떤 네. 시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몇몇 가지들이 물 위로 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6번에서는 some pictures are hung on the wall 해서 답으로 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번 달에는 같은 동사가 다른 의미로 2번 쓰였다는 것도 알아두시면서 다양한 단어의 그 뜻을 알아두시는 것도 앞으로 상당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트 1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파트 2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제목을 평서문 부정부가의 심리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문사 의문문이 정확히 14문제가 나왔고요. 평서문 5문제, 부정부가가 다 해서 5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선택 의문문이 2문제가 등장을 했고요. 제한이 1문제가 등장을 했고 그 외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3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27번부터 30번, 40번까지 평서문과 부정부가가 겹쳐서 나오거나 아니면 평서문 다음에 의문사 의문문이 하나 들어가서 숨을 준 다음에 바로 부가 의문문이 나오니까 400점 아래 학생들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파트 2는 성적을 가장 올리기가 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끝부분에 가서는 가장 점수를 올리기 힘든 부분이 파트 2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파트 2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지를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듣자마자 바로 그대로 우리말처럼 숙지가 될 수 있는
반복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네. 가장 파트 2의 성적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 문제는 없었고요. 확실히 실력 싸움으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끌어갈 수 있는 지구력이 관건인 게 파트 2가 되겠습니다. 네. 자, 파트 3에서는 논란 문제보다는 지금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 몇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제 강의 포인트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릴게요. 네. 파트 3 그 게시판을 보니까 학생들이 56번과 58번 중에서 57번 남자가 말하길 왜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느냐가 학생들이 계속 논란을 가지고 질문하던데요. 그 질문 자체가 이거였었죠. Why does the man say he is interested in the position이었고요. 네. 질문 답은 I'm looking for a position that will give me more time to do interviews. 잡지 회사의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지원을 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회사에 왜 관심이 있습니까? 남자가 예전에는 리서치에 집중을 했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지문이 네.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학생들은 지금 게시판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답이에 대한 논란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to do interviews를 위해서 이 회사에 이 포지션에 지원하고 싶다. 57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59번에서 61번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기출에 나왔었는데 이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놓친 부분이었거든요. 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역시 한 번 나왔던 거는 거의 반복적으로 나중에라도 등장을 하니까 네. 꼭 여러분께서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봐주시면 지금 형광펜으로 저렇게 예쁜 그 동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If you could saw our company logo on the shirts가 나왔거든요. 헷갈릴 것 같아요, 정말로. 그죠? 네. 그쵸? 네. 그냥 봤다라고 딱 들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SEW 하면은 바느질하다. SAW 하면 톱질하다거든요. 네. 물론 당연히 문맥상 뒤에 shirts가 나왔기 때문에 shirts를 톱질할 일 없고요. shirts를 바느질하겠죠. 중요한 거는 이 써 발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런 단어들을 그 단어를 좀 집중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맞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저도 지금 오류를 범했는데 SEW. 네. 특히 발음과 함께 연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파트 3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이제 파트 4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트 4에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이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77번이었는데요. 그 오리지널 룸에 어떤 문제가 있더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방이 작아서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대화에 실제 담화에 방이 작다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안 나왔고 그냥 죄송합니다. we had to switch rooms at the last minute. 막판에 저희가 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we had more attendees에서 너무나 많은 참석자들이 있어서요까지만 나왔거든요. 네. 그 뜻은 유추해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죠. 유추 문제죠. 그래서 직접적인 답보다는 원래는 100명이 올 줄 알았는데 150명이 왔기 때문에 150명이 원래 정해진 그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D번에 그 룸이 너무나 작아서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단어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란이 됐던 그런 문제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77번은 정답은 D번 방이 작아서가 되겠고요. 파트 7이랑 약간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리스닝을 요즘 풀다 보면 리스닝과 리딩에 상당히 겹치는 그런 그렇죠. 단어들이 많다라는 것이 네. 사실 파트 7에서 스위치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네. 서로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할 때 제가 RC는 잘 모르겠지만 LC 강사에서 RC를 풀다 보면은 이렇게 쉐동이라 그러죠. 우리가 따라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RC를 풀 때도 좀 용이하고 쉽더라고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래서 네. 여러분 LC 공부하실 때 계속 반복 따라 읽는 것이 저는 제가 볼 땐 큰 도움이 RC 쪽에서 될 것 같아요. RC에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네네. 네, 중요하죠.
자, 이제 파트 4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팁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LC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저는 강사 입장에서 82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어려웠다가 아니에요. 내용이 어렵다가 아니라 고득점 학생들, 특히 한 440, 50점대 학생들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또는 0단계 교재를 가지고 거의 모의고사 두세 권 정도로 끝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풀 때가 많고요. 또 많은 강사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게 답이다라고 LC에서 찍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고득점 학생들에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접근을 했다면 오답 D번을 고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에서 누군가를 이제 소개를 하죠. 그 리타 페레스인가 누군가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올 텐데 누트리셔니스트인데 그 사람의 방송을 놓치셨다면 하고 나와요. 그럼 습관적으로 역대 기출을 보면 항상 답은 다시 한번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 사이트 어디에 들어가시면 다시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가 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리브로드캐스트는 오히려 오답이었었고 조금 있다가 무료로 렉처에 또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고득점 여러분들 물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토익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신중하게 내용을 끝까지 듣는 게 RC는 모르겠고 LC 쪽에서는 필요하다는 것 제가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LC 총평은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네. 정말로 중요한 팁들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특별히 오늘 시험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파트 1, 2, 3, 4에 대해서 적어도 이건 놓치지 말고 공부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좀 팁을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까 언급을 드렸던 수동 진행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 그 수동 진행형에 대한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0단기 수업을 듣고 계시다면 모든 LC 강의 선생님께서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실 겁니다. 진도를 나가는데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내 걸로 소화하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좀 팁이라면은요. 시험장에 대한 사전 조사는 당연히 하셔야만 합니다. 컨디션이요. 그렇죠. 네. LC는 스피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항상 선생님 비행기가 뜨는 바람에 뭐 망쳤어요. 아니 비행기가 뜨는 곳에 살면은 좀 멀리 가셔야지. 비행기 어떻게 우리가 잡아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장소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신 다음에 그 시험장을 바꿔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스닝의 논란 문제 그리고 포인트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RC에 관한 얘기를 좀 차분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좀 이걸 들으실 때 집중해서 들으실 게 어떤 거냐면 답이 이거다. 단순히 답이 이거다는 벌써 해결됐잖아요, 그죠? 우리 풀 서비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거다만 듣지 마시고 왜 답이 이거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에 좀 집중을 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팍팍 찍어드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PPT 동시에 뜨고 있는데요. 102번부터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02번 선생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는데. 102번부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해석으로만 풀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고였습니다. 네. in error가 이제 실수로라는 부사도 있고 네. 또 형용사도 있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예. 그래서 이것은 부사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실수로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뭐 이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잘못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이런 말을 한 건데 다른 걸 넣어도 의미는 통하거든요. 그렇죠. 비슷해 보이니까 의미가. 그렇죠. 예, 미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 in과 결합해서 쓰는 수거가 in error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죠? 예. mistake는 똑같이 실수로라고 한다면 by mistake라고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in mistake란 말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가지를 선생님 정리하면 되겠네요. in 네. error하고 by mistake. 그렇죠. 두 가지가 딱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거인데 네. 처음 나온 표현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문제 좀 싫어죠. 그렇죠. 초반부터 이런 문제 나오다니. 그렇죠. 예. 그래요. 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틀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바로 126번 문제로 가볼 텐데 사실 저는 네. 그렇죠. 이 문제가 오늘 나왔던 파트 5, 6 다 합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어 자체가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는데 문장도 상당히 간단하지 않았나요, 선생님? 그렇죠. 짧았습니다. 해석이 네. 안 되는 게 아니었는데. 맞아요. 짧았어요. 근데 좀 어색했는데 우선 주어가 이카노미였어요. 네. 경제고요. 목적어가 어떤 5만 개의 jobs, 일자리였어요. 그러면은 경제가 일자리를 뭐 했냐? 뭔가 reserve란 단어가 맡아두다란 뜻이 있잖아요. 확보했다. 아, 그런 의미 어려운데. 좀 어려운데 알고 네. 있는 학생분들이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고득점자들은 오히려 그런 의미를 적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gain이 정답이 돼서 gain이 얻다란 뜻이니까 경제가 어떤 몇 개의 직장을 얻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경제가 되게 좋아서 많은 그렇죠. 직장들이 생겼다라는 의미를 쓸 수 의역을 해야 있다는 거.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가 얻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카노미가 얻었다. 영어적인 표현 방법이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은 127번 문제로 또 한번 가볼게요. 이 문제도 저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질문이 생각했던 많이 문제. 올랐어요. 맞아요. 네. 그죠? 왜냐면 명사가 딱히 단서가 없는데 단서랑 복사랑 보기 같이 뜨는 경우죠. 그렇죠. 네. 아, 뭐 수일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단서도 없었고. 예, 이런 문제가 작년도 몇 개 나왔는데요. 네. 이번 이제 에코지션이랑 에코지션스 이제 보기에 두 개가 나와서 네. 아, 이제 의미에 따라 이게 갈라지는데요. 에코지션이 이제 단수일 때는 어떤 인수라는 그렇죠. 추상적인 행위를 말하고 이제 가산명사 있긴 있습니다, 이게. 네. 뭔가 얻은 물건 이제 이럴 때 가산이 가능한데 아, 이런 게 사실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근데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룰을 아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아까 선생님께서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던 네 2014년 9월에도 사실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establishment란 단어가 단복수로 동시에 주어졌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추상적인 의미일 때는 항상 불가산으로 쓰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설립이란 말일 때는 불가산으로 쓰이는 거지만 네. 그러나 설립된 어떤 단체일 때는 가산 명사로 업체 쓰이는 하나일 때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공업 단지의 단순히 인수니까 그때는 셀 수 없는 불가산을 네. 쓰인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추상적이라고 꼭 불가산 명사는 아닌데 네. 아, 이런 경우에 그렇게 답이 된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펄처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매라는 의미일 때는 불가산이고 하지만 구매한 물건일 때는 가산 명사고. 그렇죠. 그것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네, 나왔었죠,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뭔가 반복되는 포인트를 아시는 것이 새로운 단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적용할 수 있는 무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명사 문제 어려웠는데 네. 아, 이거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이런 팁이.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오늘 보면서 똑같은 포인트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명사 문제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명사의 그 품사 문제 같은 경우도 사람 명사, 사물 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그래 많이 됐었죠. 나오네요. 네, 그죠. 근데 다 뭔가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사람 명사랑 추상 명사 이런 거. 해석이 네, 필요하죠. 맞아요. 네, 해석을 할 수 있는 하지만 다 풀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네. 이 문제만 제외하고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128번 문제 저는 풀면서 이게 좀 이런 말 하면 그렇나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아싸!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속으로 물론 겉으로 하진 않았어요. 네. 시끄러우니까. 네.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번 달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유료 강의는 부담이 되지만 무료 강의는 네. 부담이 안 된다. 근데 왜 안 들을까? 들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월 달 적중 문제에 똑같은 포인트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수동태 문제였는데 네. 수동태 다음에 빈칸 나오면 보통 정답이 부사잖아요, 선생님. 대개는 그렇죠. 그죠? 근데 다행히 이 문제에 securely라는 보기가 없었어요. 그게 다행입니다. 예. 정말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있었으면 바로 찍었을 걸 제 생각에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네. 어떤 토익에 이번에 좀 자비로운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아, 자비롭다는 표현으로. 네. 네, 들긴 하는데요. 근데 핵심이 수동태 뒤에 부사가 대부분 정답이긴 하지만 이렇게 형용사가 정답이다. 어떤 경우에 그렇나요? 어떤 경우냐면 keep이라는 동사가 핵심이죠. 근데 keep이 이제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라고 쓰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어도 결국은 뒤에 형용사가 남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뭔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 근데 이렇게 오형식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가 오는 그런 동사를 몇 가지 기억하는 것도
그렇죠.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어떤 네. 동사가 있을까요? 이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consider 동사 있고요. 그렇죠. consider be 중요하겠고요. considered 형용사 그렇죠. 이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능동으로는 잘 안 쓰이는데 네. be held accountable. 그렇죠? be held 그렇죠. accountable.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예, 그런 표현이 있는데 네. 능동으로 오용식 가능한데 홀드가 네. 잘 안 쓰고요. 이제 수동태로 be held accountable 네. 이런 표현으로 주로 쓰이는데 음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수동태 다음에 형용사가 오거나 아니면은 능동태일 때 목적격 보호 형용사가 오는 동사가 선생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consider, 그다음에 지금 나온 keep, 또 make란 동사도 너무 일반적이지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셨던 be held responsible, 책임을 그렇죠. 지다라는 accountable 표현도 동의하죠. 그렇죠. 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132번 문제로 또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 이 부정대명사가 어렵습니다. 수량대명사 이런 게 어려운데 그렇죠. 이 해석이 약간 필요했어요. 맞아요. 사실 이런 문제는 해석을 필요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음흠. 이건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은 앞에 서베이 리스판스들이라는 복수가 나와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코멘트들이 이제 하나씩 분류가 되어지는 건데 네. 아마 3개 카테고리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각각의 코멘트들이 3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된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었는데 네. 그래서 의미가 디스가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 코멘트라는 게 문맥상 안 맞았었어요. 정답이 이제 이치가 여러 가지 서베이 응답들 중에서 각각 하나하나가 분류가 된다. 이게 의미상 좋았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코멘트란 말이 뭐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맞아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석이 좀 필요하지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우선 보기를 딱 보면은 뭔가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어떤 분은 급하게 뒤에 단수니까 그냥 each 정답으로 해서 네,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 얻어 걸린 거다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게 정답이긴 하죠. each가. 네. 그렇게 맞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도 네. 토익에 많이 나오니까.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토익에 this가 정답으로 파트 6에 나온 적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either도 뒤에 단수명사가 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다 가능할 경우에는 해석으로 따져야 된다. 네.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처럼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하는 거니까 네. each란 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해석이 미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좀 하시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득점을 선생님께서? 받으려면 아무래도 LC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 5의 마지막 문제는 140번 문제. 설명하기 어렵네요. 네, 사실 보기를 보면 토익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기를 이렇게 딱 주면서 이거를 헷갈려 하겠지 이렇게 이걸 사실 정답을 선택하기 싫으면서 1% 매력적인 출제자의 표정이 상상이 되죠. 표정이 상상이 되죠. 토익은 하나의 인격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가 되는 건데요. 무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 선생님 이게 우선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고 또 여쭤봐야 되겠죠. suggest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었어요. 그러면 내용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였는데 회사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자신이 새롭게 만든 어떤 제품이 여러 개 많은 그 컴퓨터와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벗이 있었죠? 하지만 but 고객들한테 온 피드백은 내용이 다르다였거든요. 네. 그래서 otherwise가 앞에 나온 거하고 다르게 라는 뜻이기 때문에 suggest otherwise가 되면 다르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근데 in contrast는 반대. 네. 또 on the contrary도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해준다도 해석적으로 될 것 같기도 의미는 하잖아요.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선생님? 이게 사실은 이제 문법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in contrast나 on the contrary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게 접속 부사로 많이 쓰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부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빈칸은 일단 서제스트 동사의 어떤 목적어 역할도 하면서 부사만 온전히 올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죠. 아드바이스가 이제 이렇게 쓰이는 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사실 2011년 5월에도 출제가 됐었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표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otherwise 함께 쓰이는 동사가 suggest 말고도 indicate가 많이 있죠. 네, indicate랑 잘 쓰죠. 네, indicate otherwise가 되면 다르게 말을 해준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정리를 해주신 대로 in 네. contrast하고 on the contrary는 접속 부사니까 뭔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위치하는 느낌이지 네. 이렇게 동사 뒤에 떡하기 나오지 않는다라는 어떤 자리를 정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표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suggest otherwise랑 indicate otherwise. 좋습니다. 그죠? suggest otherwise, indicate otherwise.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특히 아돌바이스가 인기남이라고 말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어쨌든 정말 인기인 것 같아요. 인기였던 아이템 토익에서. 예. 맞습니다. 품사가 많기 때문에 이 접속부서 네. 있잖아요. 그죠. 네. 로도 출제가 되고요. 네. 그죠.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의미하고 앞서서와는 다르게 두 가지를 그렇죠. 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파트 6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네. 사실 선생님 저는 파트 6가 아주 어렵다. 뭐 정말 헷갈려. 이런 문제는 없지만 700대인 학생분들 그리고 700대 이하이신 학생분들에게는 다들 아주 쉽다고 느끼질 않는 좀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네.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네. 시험이 좀 생소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렵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시험의 출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148번 선생님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5어가 있었고요 뒤에. 네. 이 5어 때문에 either A or B냐 많이 쓰니까. 아니면 whether A or B냐 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저 이제 콤마가 이제 좀 빠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whether라는 게 기본적으로 접속사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RC를 설명할 때 보통 WH로 시작하는 거를 보통 접속사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whether건 while이건 when이건. 네. 그래서 whether는 절이 나오고요. 음흠. 콤마 다음에 또 절이 나오는데 네. either는 either A or B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whether가 답인 게 whether 다음에 절이 왔고 음흠. 5가 왔고 콤마 다음에 또 다른 절이 왔기 때문에 whether가 답이었는데 요게 또 예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whether가 사실 제가 눈에 익은 것은 명사절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그쵸, 인지 명사절로. 아닌지, 네, 뭐 이런 걸로. 하지만 부사절로 파트 6에 이렇게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다를 좀 네. 말씀을 드리면서 whether가 인지 아닌지란 말 의미 말고도 그쵸. 상관없이 이제 뭐뭐이건 아니고 관계없이. 네 라는 말로 쓰면서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무조건 올만 보고 이더 확 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토익이 좀 약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올을 보면 사실 either하고 whether를 둘 다 네. 생각하면서 어떤 구조를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빨리 풀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152번인데요. 사실 네. 152번 문제는 접속 부사 유형이니까 뭐 매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네. 한마디로 두 문장 사이에 어떤 의미가 가장 잘 어울리겠니? 두 문장을 가장 연결을 잘하는 애가 어떤 거니? 이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네. 정답이 된다라 even so의 의미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ven so가 뜻이 뭔가요? 이게 설사 그럴지라도 설사 그럴지라도. 뭐 그 정도의 의미죠. 네, 설사 그럴지라도. 음. 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앞문장이 이런 거였죠. 사실 우리가 잘못된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 손상이 된 것 같다. 그렇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설사 그럴지라도 네. 우리가 비용을 대겠다. 부담하겠다. 네, 부담하겠다. 이게 포인트니까. 네. even so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앞뒤 문장을 비교하는 거고 네. if so도 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보기에. 맞아요. if so는 의미가 만약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네. even so랑 좀 구별해서. 맞아요. 근데 if so니까 if not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렇죠.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이겠죠. 그렇죠. if so와 네. 반대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사실은 펜을 드시고 쓰시면서 if not, if so, even so 하면서 의미를 기억하시면 다음 달 시험에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답이건 네. 오답이건 늘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7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파트 7도 저는 풀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분명히 토익을 15년 이상 한 매달 시험을 보고 있는 강사지만 네. 파트 7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 왜 그러신가요? 언제 끝나지? 막 세봐요. 이거 언제 끝나지? 막 이렇게 세보고 있어요. 정말 읽을 선생님 지금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선생님은 너무 즐겁게 문제를 푸시는. 그럴 리가 없죠. 예. 네. 그래요. 네. 사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강사들도 사실은 풀면서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파트다라는 말씀. 쉽게 안 풀립니다. 또 빨리 못 풀고요. 맞아요. 네. 머리가 아파요. 네, 머리가 아파. 항상 고민하죠. 이 문제를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게끔 만들 수 있을까? 학생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팁을 줄 수 있을까? 항상 저희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분명히 끄고 집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벌써 집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선 확실하게 동의어 문제도 이번 달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는데 문제 푸는 꿀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꿀팁. 네, 꿀팁. 되게 좋네요. 예, 네, 꿀팁. 좋은 얘기인데 cannot help by NG에서 help의 네. 동의어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help의 그 원래 동의어를 이제 돕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보기에. 맞아요. 네. assist가 있었죠.
네, 돕다. 어시스트가 있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제 항상 강조해 왔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동의어 문제를 풀 때 그 동의어 밑줄 그어진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밑줄은 물론 안 그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네. 이제 보시면서 밑줄을 눈으로 그어야 되지만 그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연상하시면 망하는 것 같아요. 그 단어 자체.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죠. 단어의 의미랑 그 여러 가지 의미 있잖아요. 네. 그중 여러분이 모를 만한 걸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네. 말한 말씀대로 원래 알고 있는 걸 대입하면 망한다.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단어, 이 단어의 동의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네. 단어를 없는 단어 쌤 쳐라. 아예 그 자리를 빈칸으로 네. 비워라. 요령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단어를 넣어보면 답을 딱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Cannot help ing 의미가 뭐죠, 선생님? 이게 이제 이게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 맞이 않을 수 예, 없다. 수거인데 네. help가 이제 돕다란 말인데 그게 이제 유래가 음흠.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게 도운 거잖아요. 그래서 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사실 잘 안 쓰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를 통해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제가 처음 나온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피할 수 없다가 돼서 avoid가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나왔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의어도 네. 헷갈렸던 것 같아요. credit. 그쵸. 크레딧이란 말이 근데 요거는 좀 많이 나오는 거라서 네, 토익의 파트 5, 6에서도 좀 사실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레딧이란 말에 이 의미가 있다는 거를.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공로가 있죠. 공로나 공적. 공로, 공적, 네, 공로, 공적, recognition. 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그런 의미 보통, 나왔었고. 네, 신용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크레딧 하는 순간 뭔가 크레딧 카드가 떠오르면서 money를 정답으로 선택한 경우도 많을 것 같지만 네. 이 문맥이 사실 이렇게 된 거였죠. 네. 이제 어떤 출간물 때문에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그렇죠. 매뉴얼이 그 도로가 막히는 거에 대해서 네. 이 매뉴얼을 받아서 네.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거였는데 네. 그래서 그 예. 매뉴얼에 크레딧을 준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다가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인정이란 말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공로 따위 인정. 네, 그러므로 recognition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근데 encouragement도 뭔가 그냥 좋은 걸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그걸 또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크레딧이라는 의미가 명백하게 공로나 공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네, recognize란 말도 역시 공로 따위를 취하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하게 동의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encouragement는 격려지, 격려와 그쵸. 공로를 취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도로 폐쇄에 관해서 알맞은 내용이 뭐냐? 광고죠, 이게 광고. 네. 그 도로 폐쇄가 아니라 투 이슈스잖아요. 광고가 예, 그쵸? 네네네. 네. 제가 지금 수업 시험 끝나고 저한테 바로 PPT를 말씀하셨죠. 네. PPT를 보지 않고 이제 바로 제가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그래요. 네. 이렇게 이슈스 관련된 말씀드렸어요? 문제? 네. 저는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이제 그 한 달에 2번 출간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것의 단서가 뭐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출간물 자체가 two issues, 그러니까 이슈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쵸. 이슈가 네, 문제도 중요하죠. 되지만 어떤 잡지나 아니면 출간물 따위를 이슈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 내내 그 광고가 실리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한 달 내내 광고가 실리는데 대신에 두 개의 이슈에 나타날 거다라는 것은 한 달 동안에 출간되는 것이 2번이 있는 일이다라고 유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네, 유추입니다. 네, 유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유추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께 마지막 문제를 넘겨도 될까요? 네, 190번 문제였는데 네. 이 지문 내용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아티클 내용이었고요. 도로 폐쇄가 요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네. 도로 폐쇄 지문이 첫 번째 지문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 실제 가게 업주였죠. 그렇죠. 그 매뉴얼을 보고 자기가 손실을 다른 가게들은 50% 손실을 봤는데 자기는 10%밖에 손실이 없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내용이었죠. 이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아마 그 로드 클로즈에 대해서 아마 언급된 거를 묻고 있었는데 정답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이 본문의 단서가 어떤 거였나요, 선생님? 본문의 단서가 아주 네. 명백한 거였어요. 명백한 거였죠. 네, 뭐였냐면 음. extende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너무 잘 그렇죠. 아실 텐데 네. 연장된 closure 이런 거 나와서 연장된 폐쇄라는 거죠. 한번 익스텐디드가 원래 일정보다 연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롱걸 된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longer 길어졌다가 맞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헷갈리는 문제 LC하고 RC하고 다 좀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해본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주셨던 어떤 팁들을 꼭 기억하셔서 그리고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약간 엄마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 문제 푸는 방법이 정말 있는데 그 문제를 그 방법을 그대로 살려서 풀고 있느냐 그러면 정말 실수가 많이 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또 시험을 보는 그 당일날 리스닝 그리고 리딩 두 파트 모두 헷갈리는 문제를 확실하게 잡아드리면서 네. 앞으로 공부 방법까지 좀 건드리는 그러한 소중한 코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면서요. 두부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다음 달에 우리 뵐 수 있는 거죠? 그러길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다음 달에 함께 네. 또 뵙고서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한마디씩. 자료 뭐 올라가는 거 없나요? 자료 올라가는 것이 네.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그렇네요.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정리 자료가 올라갈 테니까 그것도 좀 클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네,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Let bygones be bygones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 끝났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푹 쉬신 다음에 또 다음 달을 또 기대하시면서요. 재정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